저는 제가 맡은 주제는 GIS를 활용한 옥천 이성산성의 기능과 역할 재구성인데요. 최초에 제가 의뢰받았던 거는 옥천 이성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신라의 관방 체계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분석을 좀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는데, 사실 앞선 발표도 잠깐 나왔지만 이 주변의 성곽들을 백제성이냐 신라성이냐 이렇게 특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관방 체계를 재구성하고 분석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범위를 넓혀서 저는 기존의 그 이선산성을 둘러싸고 얘기가 됐던 논의가 됐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실제 이성산성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했는지를 재구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발표 순서는 머릿말부터 이제 맺은말 이렇게 돼 있고요. 먼저 그 이성산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문헌사적으로 또는 고고학적으로 이성산성이 축성 또는 개축될 시점에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역사 고고학적으로 논의됐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했던 이성산성의 기능과 역할들을 좀 요약을 해서 그런 기능과 역할 부분들이 실제로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GIS 분석을 통해서 또는 GIS를 이용한 시각화 그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머릿말 부분인데요. 기존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옥천 이성산성의 학술적인 평가들이 그동안 쭉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 이성산성이 신라의 굴산성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그 이성산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서영일, 백영종, 그다음에 윤성호 선생님들이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산성이 삼년산성과 함께 대외 진출, 신라의 대외 진출의 교두보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 그리고 신라가 영토 확장하는 과정 중에, 그리고 지방 통치 체제를 확립하는 과정 중에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삼국사기에 그 굴산성 개축 기사가 인용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학술지표조사나 2014년 학술지표조사, 그리고 그에 후속해서 진행됐던 발굴조사를 통해서 기존의 상계리 토성이 이제 이성산성이고, 그 이성산성이 신라의 굴산성일 가능성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발굴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증명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 진행하고자 하는 접근하는 방식을 기존 조사 연구 성과에 기초해서 이성산성의 기능과 역할을 추론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GIS는 게 지리정보 시스템이거든요. 지리정보 시스템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간 분석, 그 다음에 시각화 기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능과 역할을 추론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얘기했던 이성산성의 기능 역할 부분은 정치, 경제, 군사적 거점이란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이성산성이 이런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지리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 옥천을 중심으로 했던 신라의 관방책에 대해서 이성산성의 위상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인데요. 앞전에도 나와 있다시피 삼국사기에 신라 본기에 나와 있는 굴산성의 개축 기사입니다. 이걸 통해서 당시 이제 굴산성 축성 시기에 그 신라의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성산이 축성됐던 또는 개축됐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네, 고구려가 고구려 광개토왕이 이제 남정한 이후에 왕경에 고구려 군이 주둔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립간이 즉위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도 강한 간섭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눌지마립간 시기에 이제 고구려군을 강원도까지 축출을 하고, 그리고 소지마립간기에는 또 고구려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성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고구려하고의 그 대립 관계 속에서 신라의 국경 또는 신라의 영역 또는 대외 진출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483년부터 490년 동안 마립간이 직접 선산을 순행한다든지 의성이나 상주에 축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삼년산성, 그다음에 굴산성 등을 개축하는 그런 상황들이 됐죠.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이제 그 간선도로망, 신라의 간선도로망이 정비가 되고 또는 개척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굴산성의 개축도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신라는 왕경에서 소백산맥 이동의 선산, 그 다음에 소백산맥 이서의 3년, 그 다음에 삼년산성, 굴산성 이런 것들을 축성 또는 개축을 하면서 주요 교통로를 개척을 했죠. 그래서 이런 그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굴산성이라는 게 소백산맥 이서에서 주요한 또는 중요한 전진기지로서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축성이 됐다고 이제 얘기를 했던 분들 계셨고요. 그리고 삼년산성 자비마립간 470년 축성 기사를 통해서 보면 소지마립간 이전에 이미 신라가 소백산맥 이서를 진출했다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굴산성의 축성 또는 개축의 배경이라는 게 전진기지 역할을 한 거죠. 소백산맥 이서의 신라의 신라의 전진기지, 군사적인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고구려군의 그 공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축성이 됐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백산맥 이 남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동지역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쪽에 좀 안정화를 위한 전진기지의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백산맥 이서 변방 지역에서 관방 체계를 공고하기 위해서 굴산성이 개축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기사 중에 삼국사 기사 중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게 그 일본 서기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554년 관산성 전투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산성 전투와 이성산성, 그래서 굴산성도 서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산성 전투가 진행됐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분들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신라와 백제가 그 동맹을 맺고 있던 관계가 결렬됐다든지, 또는 신라가 한강 유역을 확보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백제가 신라를 관산성을 침략을 했다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뭐 금산에 있다고 생각되는 신라 진성에 대한 그런 공치, 그 다음에 백제 그거 관련된 백제 대응, 그 다음에 옥천 지역을 확보해서 신라군이 이제 대로 백제로 진출하려는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관산성을 공격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그런 굴산성, 그러니까 지금 이성산성이 어떤 역할을 했냐라는 부분이죠. 옥천에 기본적으로 옥천에 진출해 있던 백제하고 대치 국면을 맞이하면서 국경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신라 성곽들하고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뒤에 살펴보겠지만 수륙 교통망, 그 관선 도로망, 육로죠. 그리고 수로망을 통해서 이 옥천의 접경에 있었던 그런 성곽들에게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고, 그리고 관산성 전투가 이제 이 옥천, 지금 여기 있는 저희가 지금 학술대하고 있는 이 옥천에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관산성과 같은 그런 여러 성곽들이 그 전선에 이제 배치가 돼 있었는데, 백제하고의 그 전선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배후에 지원하는 병창기지로서의 기능을 했었다라고 지금 기존의 연구 성과들로 얘기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신라가 간선 도로망을 구축하는 과정 중에 굴산성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배경으로 개축이 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미 도로망에 대한 부분들은 앞전 발표에서도 얘기가 돼 있어서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신라 자체가 이제 간선도로망을 개설하거나 개척하거나 정비하면서 이제 대외로 진출하고 지방 통치 체제를 이제 정비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과정 중에 굴산성이 개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추풍령로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성산성 자체가 이제 추풍령로에 상에 있고, 추풍령로를 보면 추풍령을 건너서 황관, 그다음에 그 이성산성이 있는 청산 지역, 그다음 보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간선 도로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산성이 그 신라의 거점 산성으로 역할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라 군제에 편제가 돼서 인적 또는 물적 수치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적경 지역에 물자를 공급했던 지방 조직일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문헌사적인 평가를 보면 신라가 한강을 진출하기 이전에는 소백산맥 이서 지역에서 신라 영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전진기지로서의 기능, 그리고 한강 진출 이후에는 백제하고 대치를 하면서 최전선을 이루고 있었던 옥천 지역의 성곽들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그런 병창 기지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옥천 지역에 있는 산성들로 연계되어 있는 신라 지방 체제에 편제되어 있었다, 이성산성이. 그리고 군사적, 행정적, 경제적 거점 산성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고학적인 그 조사 내용을 통해서 기존의 그 이성산성이 어떤 기능,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 발표에도 얘기 나왔었는데요. 1972년에 정용호 선생이 여기 이성산성 일대에 조사를 하게 되시죠. 그리고 논문 김유신의 백제 공경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성산성에 관련된, 당시에는 이제 상계리 토성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상계리 토성에 대한 그 언급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앞전 슬라이드에도 있긴 했었는데요. 여기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지점이 상계리 토성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잠깐 인용을 해보면요. 상계리에 의외로 대규모의 토성지가 발견됐는데 이거를 이제 굴산성으로 보고자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근거로 네 가지 정도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토성 안에서 신라 토기편이 다량 채집되고, 두 번째는 축조 수법을 봤을 때 신라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토 석축의 방법을 따랐고, 세 번째는 올성 못지않게 규모가 크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보문에 있는 삼년산성하고 일일 행군거리 밖에 되지 않은, 이런 그 네 가지의 그 근거를 들어서 여기 상계리 토성이 굴산성일 가능성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답사를 하시고 공학적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밀지표사가 2014년에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 다음에 정밀지표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문헌적인 검토, 고고학적인 조사 이런 걸 통해서 이성산성이 6세기부터 7세기 때에 운영되었던 그런 굴현의 치소성 또는 굴산성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계리 토성의 기존의 상계리 토성으로 명명됐던 토성 자체를 이제 이성산성으로 보고, 이성산성이 곧 굴산성일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발굴조사 내용은 2015년, 그 다음에 2020년 이렇게 두 차례의 그 조사를 통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차 긴급 발굴 조사에서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판축상에 성토를 하고, 그 다음에 외벽에 석축을 쌓아서 토성을 축조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석축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발굴조사 과정 중에 출토된 그 중심토 내부나 아니면 수열 유구에서 출토된 단각고배, 그다음 이나무 토기, 이런 것들, 그런 토기편들을 통해 가지고 5세기부터 7세기에 초축과 개축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근거를 통해서 이 이성산성이
굴산성인 가능성이 좀 더 확실하게 언급이 됐습니다. 2020년에 이제 2차 발굴 조사의 내용들을 보면 저는 이 뒤에 이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원형 수혈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원형 수혈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원형 수혈 자체가 이제 저장 시설이기 때문에 이 저장을 왜 했는지, 그 저장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의도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론해 볼 수가 있어서 여기에 주목을 했는데요. 58기나 되는 그런 원형 수혈이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확인이 됐었죠. 대규모의 저장 시설이 이선상성 내부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각고 내부에서 출토됐던 고배나 기대, 그다음 호 등과 같은 그런 각종 신라 토기를 통해서 6세기 초에 이성산성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원형수혈에서 지금 원형수혈이 있죠. 여기 원형수혈에 출토된 유물들이 이런 유물들입니다. 보이면 단각고배도 보이고 호도 보이고 완도 보이는데 이런 유물들을 통해 보면 6세기 중반, 7세기에 운영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오는 굴산성 하고 그다음 이성산성하고 시기적으로 이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굴산성인 가능성이 보다 더 확실해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이성산성의 이런 고고학적인 평가들을 정리해 보면 뭐 이렇습니다. 보시면 뭐 시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원형수혈과 목각고를 통해 가지고 적경 지역에 최전선에 있던 성곽들을 지원했던 배후를 지원했던 군수 병창기지, 그 다음에 수치지도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기존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그런 상황 배경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해보면 이선산성의 기능과 역할을 크게 네 가지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선도로방에 축조된 거천산성이었고, 그리고 신라의 영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초기지였고, 그 다음에 백제와의 그런 전쟁 상황에서 최전방을 지원하는 병창기지, 그리고 변방의 변방 지역의 지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 거점으로서의 역할, 이 네 가지 부분들로 이선산성의 역할과 기능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실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런 역할들을 수행할 가능한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이제 먼저 행정 취소로서 이성산성의 그 기능, 역할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행정 취소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려면 지역 입지적으로 그런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라가 이제 5세기 이후에 교통로상의 주요 교통상의 축성 사업을 전개를 하면서 지방 통치 체제로 확립해 갔는데요. 이 과정 중에는 평지성보다는 군사적 목적을 병행하는 그런 그 군사적 목적을 보다 강조했던 산성 축조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래서 제가 요 왼쪽에 보이는 도표는 옥첨, 그 다음에 보은, 그리고 상주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에 그 신라성으로 기존에 얘기가 됐던 성곽들의 해발 고도들을 한번 측정을 해본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빨간색이 여기 이성산성입니다. 보시면 해발 135m에 해당되는데 그 굉장히 낮은 지점이 있죠. 그리고 기복량이라는 게 있는데 기복량은 가장 낮은 지점에서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그 높이를 기복량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복량을 보면 42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 비고가 42m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산지에 축소되어 있는 산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이성산성을 지금 얘기를 하지만 산성이라고 하기에 좀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지점에 거의 평지성에 가까운 정도의 그런 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이제 지형적으로 100m 이상을 산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산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구릉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100m 이하 그리고 50m 이상 뭐 이런 사이를 구릉이었는데 구릉에도 해당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높이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주변에 이제 저점산성 있죠. 저점산성 보면 기복량이 100m 정도고 이제 산지에 분포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성산성이 이제 평지에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방어력이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는데, 저는 뭐 그 지표조사 그 내용들을 보더라도 뭐 같이 동시에 운영될 가능성 이런 것들 언급이 돼 있어서 이 저점산성과 이성산성이 동시에 운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지성에서 행정 취소로서 있으면서 방어력이 취약했던 부분들을 저전산성이 좀 커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 주변에 또 고분군 말씀하셨는데 한봉희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고분군을 봤을 때 고분군 이 두 개나 있고 두 개가 있고 유일하게 이제 신라 고분이 분포하고 있는 지점이죠. 이 이성산성 주변에. 그리고 신라성이라고 생각되는 뭐 저점이나 뭐 이성산을 봤을 때 여기 이제 신라 유적들이 밀집해 있는 걸 봐서 여기가 정치 군사적인 중심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 취소로서 이성산성이 통제했던 그럼 지역적인 범위가 어느 정도 될 거냐라는 건데 창산현 앞전에 발표도 말씀하셨는데 창산현이 조선시대 창산현이 아마 그 굴산성이 행정 취소로서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산형이 그러면 정확하게 지리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냐라는 건데 이 그 한중현에서 했던 조선시대 수륙교통로 이를 복원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재내는 사업이죠. 거기 보면 이제 도로망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구역들을 전체적으로 다 복원했는데 그걸 통해 보면 이 정도의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청성, 청산 면 그 두 개의 면을 합쳐놓은 정도인데요. 이 정도의 범위가 굴산서이 행정적으로 통치했던 그런 지역적인 범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식군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행정 취소라고 한다면은 물론 뭐 어디 그 좀 지형적으로 불리한 지점에 있지도 하지만 아무래도 주변을 좀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이성산성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냥 올라가면 주변이 조망되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권 분석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이성산성으로부터의 가시권이 보면 이렇게 그 굴산 현이었을 거 생각되는 그런 범위에 한 50% 정도를 가시할 수가 있고 저전 삼성이 올라가면 거의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실제로 이제 조망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통치의 범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초원을 언급해 봤는데 주로 이제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였을까라는 거죠. 지역민들이 살았던 곳들이 제 생각에는 뭐 이 정도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일제 강점기의 지형도에서 마을들만 추려서 이렇게 분포도를 만들어 봤는데 이 까만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마을의 분포도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거는 이성산성 앞쪽에 이제 충적 대지 또는 산 기슭 부분인데 이런 그 마을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가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더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의 청산면 그 소재지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청천 주변의 충적지, 이게 농경지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요 주변까지 다 조망할 수가 있어서 지역민, 그 다음에 농경지를 조망할 수 있는 그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성산성이 행정 취소로서 지역면의 통제 그리고 경제 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성과물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이 인적 물적 통제들이 다 가능한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수륙 교통망과 이성산성의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간선 도로망 상에 있다는 거는 이미 이제 앞전에 말씀했으니까요. 넘어가고. 그러면 실제로 얼마만큼 근접이 있었냐라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중현의 수륙교통망의 그 데이터에 보면 이런 식으로 그 간선 도로망을 복원해 놓은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앞서 본 서영희 선생님이 제시한 그 간선 도로망도 있어서 그걸 참고해서 그 포포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경 1km 내에 있는 산성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 옥천 이성산성이 거의 유일하게 1m 이내에 근접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접한 그 간선도로망에 최근접한 그런 그 지리적인 그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지방 조직 체계를 완성해 갔던 그런 신라의 모습하고 서로 부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로망을 그러니까 금강의 수로망인데요. 금강의 수로망에 조선시대에 이제 저희가 가장 그 접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게 조선시대라서 조선시대 수은 그러니까 금강의 수운망을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통해 가지고 복원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강 수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노란색이 그 하천 중심섬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의 지역을 표시한 건데 이성산성이 유일하게 이 수로망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금강 본류도
본류는 이제 당연히 이 수은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 주변의 보청천을 요 일대에도 포구들이 그 명명 이런 어, 본류에 이런 포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초강과 보청천도 수로망에 해당되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천을 통해 가지고 수로망을 이용해서 옥천 지역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군사 기지로서의 이성산성의 그런 모습인데 보면 이제 아까 강조한 것처럼 온영수열군이 있었고 그 온영수열군은 저장 시설로 볼 수가 있는데 세종시 이론에서도 그러니까 금강변, 세종시의 금강변에도 이런 동일한 그 유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뭐 심지어 뭐 300기 이상 되는 그런 수열군들이 모여 있는 그런 유적들도 있는데 그런 그 수열군들을 당시 이제 공납이나 수치품을 관리 또 유통하는 그런 기능들로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 이성산성도 마찬가지의 그런 기능과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하고 수치한 물품들을 이 저장을 하다가 이런 군수물자로 이제 전환을 하기도 해서 저쪽에 옥천의 최전방에 있는 그 군사기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관방체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백제성곽이고 오른쪽이 신라성곽의 밀집도, 남한 지역의 밀집도 보는 건데 이 데이터는 기존에 그 뭐 역사문화권 그 기초조사 사업을 하면서 그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봤더니 뭐 옥천 지역의 백제, 그 다음에 옥천 지역의 신라의 성곽들이 밀집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요 두 개를 합치면 신라와 백제가 어떻게 대치하고 있었는지 이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보면 한성의 뭐 신라, 백제가 같이 유물이 같이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초축과 그 다음에 실제 나중에 사용했던 그 세력 자체가 다른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정확하지 않지만 대체로 이런 식의 그 대치 국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에 이제 밀도 분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성곽의 밀집군을 산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선산성은 옥천 지역의 전체 지금 현재 옥천이죠. 옥천의 성곽들하고 같이 이 성곽 군집을 이루고 있었고 요 안에 있는 성곽들이 하나의 건방 체계를 구성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가시권 분석을 한번 해보면 성들 간에 이제 시각적으로 시인관계 형성이 되느냐, 서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런 부분인데 분석을 해보면 여기 이제 영동 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독립적으로 분포하지만 이 이성산성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옥천의 밀집해 있는 이제 성곽들까지 서로 시인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서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는 관방 체계로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성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네트워크로 이제 구성을 해보면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보면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지금 그 수로망이 있는데 수로망을 따라서 성곽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네트워크 관계들을 서로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점과 이성산성하고 옥천에 밀집해 있는 성곽들하고의 관계는 분명히 대동여지도에도 보면 옥천하고의 그 도로망 강선도로망이 보이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수운을 통해서 수로망을 통해서 육로보다 훨씬 더 쉽게 옥천의 중심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이렇게 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 연계망을 가지고 그럼 중심지가 어디냐 그리고 중심지가 가지고 있는 중심성은 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뭐 사회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 네트워크 조직 내에서 어디가 제일 영향력이 있고 어디가 제일 그 권력을 행사하기에 유리한 지점이고 그다음에 중개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라는 부분인데 그 분석을 해봤더니 이산성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내에서의 그 공간적인 이상들을 이용해서 그 효과적으로 이 옥천 지역의 성곽군과 함께 건방 체계를 구성하고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이제 연구 성과들이 이성산성이 신라의 소백산맥 이서 지역에서 정치, 경제, 군사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행정 취소인 동시에 군사 기지로서의 그런 역할과 기능을 했다라는
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들을 GIS의 그런 공간 분석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해보니까 행정 취소적인 성격은 그 성과 그다음에 그 지역 미인들이 거주해 있을 그런 촌과의 그런 시인 관계, 그러니까 조망권 분석이죠, 가시권 분석 이런 걸 통해 봤더니 행정 취소로서 굉장히 유리한 지형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방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성격들도 지니고 있었고, 군사 기지로서 그 옥천 군에 있는 옥천 지역에 있는 성곽들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성산성이 신라 거점성으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을 했고, 이것들이 소지 마립관기의 굴산성이 개축됐던 그런 배경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